65살의 이경원 씨는 매일 아침 혈당을 측정합니다. 3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생긴 습관입니다. 2021년 말에 227인가 나왔죠. 그 전에도 높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경 안 썼죠. 그 결과지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때는. 생활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었으니까요. 뭐 아프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공복 혈당이 126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기준치 이상입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그 다음날 당화혈색소 10.3 당뇨약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일단은 식사 관리, 운동 관리, 그다음에 탄수화물 자제하고 그다음에 음료수 이런 거 끊고 커피도 라떼에다가 시럽 많이 타던 거를 그냥 아메리카노만 딱 마시고 혈당계를 사서 아침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식사 시작 후 2시간 만에 또 혈당 측정하고 취침 전 혈당 이렇게 계속 측정을 했죠. 매일매일 혈당을 재다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10일 만에 이제 10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1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경원 씨의 혈당 일지입니다. 약을 먹지 않은 날은 확실히 혈당이 높습니다. 간식은 물론 과식과 심한 스트레스도 혈당을 높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희한한 게 이날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점심을 먹고 운동 못하고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식사 후에는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거나 바로 자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혈당 일지를 쓰며 생활 습관을 바꾸자 혈당 수치가 좋아졌고 당뇨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당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그 전날 어떤 짓을 했길래 혈당이 올라갔느냐 또 어떤 짓을 했길래 혈당이 안정적이냐 이런 걸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음식이란 것이 1년 12달 똑같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측정을 해보면 아, 이 음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채소 위주의 식단. 경원 씨는 직장 동료와 외식을 할 때도 채소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밥은 가장 나중에 먹습니다. 어류, 육류 이렇게 해서 같이 먹다가 끝 무렵에 먹습니다. 식사 후엔 1시간 정도 오르막길을 산책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시작한 운동은 경원 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오랜만에 보면은 좀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 조금 해요.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냐, 뭐 이렇게 젊어지냐, 뭐 머리만 좀 검게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식사 후 운동, 소식, 건강한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오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만든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덕호 씨.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혈당이 덜 오른다는데요. 안 올라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한 170에서 180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30. 덕호 씨의 혈당 수치에 친구도 관심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혈당 수치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겁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체열 없이
피부 바로 밑에 존재하는 수분인 간질액에 존재하는 당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해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수신기에서 혈당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식전 찔러서 해야 되죠. 밥 먹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또 찔러서 해야 되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검사해? 그리고 요만한 수첩에다가 기록하라 그러는데 그거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 되잖아요. 관리가 좀 덜 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해서 그래서 재보니까 매일매일 그래프도 다 그려지고 9월 17일 날에 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침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순간적으로. 당뇨 20년 차인 김덕호 씨.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혈당은 잡히지 않던 중 임상시험에 참여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접했습니다. 혈당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자 식습관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대기만 하면 되니까 내 혈당이 뭐를 먹었더니 혈당이 엄청 올라가더라 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캐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처럼 밀가루 음식을 아예 끊는다든가 국수 같은 것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빵, 그렇게 좋아하는 빵 같은 것도 안 먹고 하여튼 가루로 된 음식은 이제 다 끊는 거죠. 그것만 먹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니까. 복숭아도 안 단 거, 물렁물렁하지 않고 딱딱한 거 이런 걸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종류는요 거의 안 올라가요. 병원 진료를 받기 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몸 상태를 확인해 본다는 덕호 씨. 그는 혈당 관리를 잘해서 가급적 협병증이 진행되는 걸 막고 싶습니다. 예. 이날은 뭘 많이 드셨네. 11월 9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날 술 많이 먹었어요. 토요일 날 뭐 자꾸 드셨네. 예. 그 전날도 점심 때 스파이크가 있고요. 아유, 이날은 뭐 저기 300까지 올라갔어요. 점심 때만 특별히 높으니까 점심 때 음식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탄수화물 양 그리고 식후에 산책을 조금 하시면 그 스파이크가 좀 덜 생길 거예요. 식후에 운동을 하면 식후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근육이 피 속에 돌아다니는 그 포도당을 섭취를 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 아주 뭐 대단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책만 하더라도 혈당이 많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밥 먹기 전에 136. 점심은 주로 외식을 하게 된다는 덕호 씨. 평소처럼 밥은 절반만 먹습니다. 오늘은 주치의의 말대로 식사 후에 산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식습관 바꾸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식사 후 걷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 꺾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밥 먹고 지금 50분 지났거든요.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꺾일라나? 117 꺾였네 벌써.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왜냐면 1시에 밥 먹고 나서 120였는데 시작했는데 117이잖아. 안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그지? 아까 오면서 이제 아침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심 때 네. 먹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하자.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둘이 했는데 저희 없었으면은 여기 안 오시려고 했죠. 맞아요. 안 왔을 거예요. 수명을 지금 PD님이 한 10년은 연장해 준 거예요. 생각을 안 했지. 들었어도 아마 오늘 운동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하라고 한번 하고 하라고 하니까. 점검을 해보라 그러니까 실제로 맞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죠 정말. 정상인에 비해 2형 당뇨병 환자는 식후 혈당이 큰 폭으로 상승해 천천히 떨어집니다. 식사 후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이 되고 자기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거는 의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는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은 주치의는 환자 자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평균에 맞추어서 처방을 했다면 이제는 나한테 맞추어서 나의 혈당 변화에 맞추어서 나의 혈당 패턴에 맞추어서 약을 처방할 수가 있고 음식을 선택해서 양을 조절해가면서 먹을 수가 있고 운동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지를 맞춤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의 자기주도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